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론트엔드 개발의 흐름과 또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면 될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면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될 거고요. macOS, 윈도우, 리눅스 어디에서든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크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먹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또 디버깅을 할 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도 물론 상당히 좋은 브라우저이고요. 새로 나온 엣지도 꽤 괜찮은 브라우저인 것 같습니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VS 코드가 사실상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VS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뿐만이 아닌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네,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유용한 익스텐션들도 VS 코드에서 직접 프로그램 안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꽤 선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선언을 하는 그런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도 제가 스프링을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무료 버전도 상당히 좋고요. 서브라임 텍스트와 아톰 그리고 이클립스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터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VS 코드가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콘솔 창에서 어떤 명령이라든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시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될 내용은 HTML과 CSS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HTML 같은 경우에는 태그들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언어이고요. 이 태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언어이고요. 또 속성들, 어트리뷰트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정부 사이트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다루게 될 때는 웹 접근성이라든지 웹 표준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S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 CSS가 CSS의 기본적인 뭐 포지션이라든지 어떤 스타일, 마진, 뭐 패딩 그리고 박스 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CSS 간단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익히셨으면 그리드와 플렉스 박스 같은 시스템을 잘 익혀 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는 모바일에 관련된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코딩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리드와 플렉스 박스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응형 적용하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렇지만 이 그리드나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고 뭐 마진이나 플로트 이런 것들, 포지션 이런 것들로만 위치를 잡고 레이아웃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웹을 만드시는 법도 익혀 두셔야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퍼스트 기법으로 모바일부터 해서 뭐 데스크탑까지 조금씩 크기를 늘려가면서 반응을 하고 디바이스에 맞게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해서 나오는 그런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해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ML과 CSS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SS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기업체나 어떤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개인 사이트라든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룬다고 할 때는 직접 만지셔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CSS 프레임워크도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트스트랩이나 머터리얼 디자인이나 뭐 타일윈드 같은 다양한 CSS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버튼이라든지 뭐 카드 모양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상단의 내비게이션, 아니면 아코디언 형태의 펼쳐지고 접혀지고 이런 다양한 UI들을 아주 손쉽게 클래스와 간단한 태그만으로 바로 모양을 바로 CSS 없이 바로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CSS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후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컴파일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SASS나 LESS, 레스나 세스 같은 것들을 한번 만나시게 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네, 이것들은 컴파일 스크립트라고 해서 CSS 컴파일 스크립트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이 들어간 C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변수라든지 아니면 네스티드, 예를 들어서 CSS에서 어떤 다양한 복잡한 계층 구조가 있다고 하면 부모의 자식의 자식의 형제의 자식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 세스나 레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네스티드 기법을 사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건문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고 복잡한 이런 내용의 CSS 디자인을 구현을 할 때 스크립트 도움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배워두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TML과 CSS를 어느 정도 익히셨다고 하면 가장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 jQuery라든지 리액트 뷰 뭐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유한 이런 문법이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주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데이터 타입, 뭐 함수, 조건문, 배열, 오브젝트, 객체 지향, OOP라고 해서요.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런 기법들, 그리고 패치라고 해서 서버와 통신을 해서 HTTP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것들을 처리해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ES6라고 해서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에크마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에크마 재단,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을 제정하는 에크마 재단에서 선언한 자바스크립트 표준이라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나 뷰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ES6 문법으로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에로 펑션이라든지 템플릿 문법이라든지 디스트럭처링, 그리고 뭐 맵, 필터, 리듀스 같은 하이어 오더 어레이, 배열을 반복문시키는 이런 것들,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ES6를 반드시 배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ES6는 상당히 세련되고 또 간결하고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그런 표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닐라와 ES6를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후에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이저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가 가장 구인이 많이 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뷰는 다른 두 개의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보다는 학습 곡선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반드시 익혀야 될 내용은 상태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리덕스, 리액트에서는 리덕스, API 후크, 그리고 뷰에서는 뷰엑스, 앵귤러는 NGRX 같은 것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검색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넥스나 넉스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고 익혀 두셔야 되는 내용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Git과 GitHub가 있을 거고요. Git과 GitHub는 서로 다른 것이고요. Git은 어떤 버전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형상을 기억했다가 이 형상을 다시 되돌리고 다시 꺼내오고 뭐 다른 만든 것들과 합치고 이런 것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GitHub은 이렇게 형상으로 관리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브툴, 각 브라우저마다 각 프레임워크마다 데브툴들이 있는데 이런 데브툴들을 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VS 코드의 익스텐션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코드 스니펫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간단한 기본 알파벳 몇 글자로 뭐 리액트의 기본 펑셔널 코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npm과 yan 모두 자바스크립트 모듈 매니저이고요. 이 두 가지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엑시오스도 추천을 드려요.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패치를 통해서 HTTP 통신을 할 수 있지만, 엑시오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웹팩과 펄셀 같은 경우에는 번들링 도구이고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거는 저희가 리액트나 뷰로 생성한 코드를 어떤 특정한 JS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번들링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벨과 ESLint 같은 부가 기능들도 배워 놓으시면, 알고 계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개인 사이트나 소규모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 그리고 모바일 웹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간단한 CSS 애니메이션이나 효과도 추가할 수 있고, 또 CSS 프레임워크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자바스크립트로 인터랙티브한 페이지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 예를 들면 슬라이드 된다든지 버튼을 올렸을 때 뭔가가 슬라이드 다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Git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상 관리,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배포나 유지 보수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고 하면 리액트나 뷰, 앵귤러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나 API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함께 만질 수 있고, 또 설정이나 뭐 다양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설정이나 뭐 라우팅, 그리고 SEO 검색할 때 검색 엔진에 이렇게 잘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룰 수 있고, GraphQL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아주 심화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풀스택, 서버 사이드에 관련된 내용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이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개발 흐름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입문하신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